최근에 3년 전까지만 해도 여기 첫 줄에 보시는 안전관리계획서 이 하나밖에 없었는데요. 재수없는 경우에 서류값만 거의 1억 가까이 들어가게 바뀌었는데, 만약에 판단이 안 되실 경우에는 저희 같은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셔서 한번 상담을 진행해보시고 진행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집을 짓고 싶은데 어떻게 지어야 될지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공사를 하기 전에 공사를 하기 위한 도면을 먼저 그리셔야 되는데요. 대지에 얼마나 높이, 얼마나 넓은 면적으로 먼저 설계 사무실에 의뢰를 하셔서 도면을 그리시게 되는데, 이 기간은 약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허가까지 받는데. 설계를 의뢰하시면 한 달 정도는 설계 사무실에서 도면을 그리고요. 나머지 한 달 정도는 구청에 허가 접수를 해서 허가가 승인이 나기까지 그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한번 받으시면 유효기간이 1년인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1회에 하나여 12개월 범위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한데요. 특별한 사유는 만들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한 번 허가를 받으면 유효기간이 2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편법을 한 가지 알려드리면, 허가를 받으셨을 때 유효기간은 2년까지지만 착공 신고를 내게 되면 기간 제한이 없어져요. 그 말은 뭐냐면,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약 3년 전쯤에 주차장법이 바뀌었었는데, 직각주차가 가로 2.2m에 세로 5m, 이 기준에서 차들이 대형화됨에 따라서 2.5m에 5m로 주차장 사이즈가 넓게 법이 개정된 적이 있어요. 그때 저희 건축주분 중에서 한 분이 어떤 전략을 펼치셨냐면, 지금 당장에 집을 지을 여력이 없으신 거예요. 그런데 법이 바뀌면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 줘야 되기 때문에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으면 건물을 넓게 높게 지을 수가 없어서, 법이 바뀌면 건물이 사이즈가 작아지는 거죠. 사이즈가 작아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허가를 받으신 다음에 2년이 지나기 전에 착공 신고를 내셔서 3년을 그냥 그 집에 사셨어요. 구청에서는 계속 그 집이 공사 중으로 떠 있는 거죠. 3년 정도 지나시고 나서 본인이 집을 지을 여력이 되셨을 때 그때 공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주차장법이 바뀌기 전에 착공 신고를 해놓고 예전에 개정되기 전에 법을 적용을 받아서 건물을 크게 키울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계 비용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어떤 건축물을 지으실지에 따라서 달라요. 예술작품처럼 만드실지 아니면 수익만을 목적으로 단순한 형태로 지으실지,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설계비가 달라지시는데, 가장 많이 하시는 게 수익을 목적으로 하시는 거기 때문에 보통 평당 싸게는 12만원에서 현재 시세로 14만원 정도 형성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술작품처럼 멋있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평당 개념이 아니라 금액 제한이 없어요. 설계를 하는데 뭐 3천만원, 5천만원, 1억 이런 식으로 그냥 그 형태에 따라서 매기기 때문에, 본인이 집을 예술적으로 잘 짓고 싶은 분들은 설계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시공보다 설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설계자가 두뇌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 건설회사가 손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만드는 역할이기 때문에 아무리 손발로 잘 만들어도 계획 자체가 구성이 좋지가 않으면 저희가 아무리 잘 짓는다 해도 수익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같은 대지라고 할지라도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게 잘 뽑는 건축사님들이 분명히 계시고, 이게 사람 머리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떤 대지는 A 건축사님이 더 잘 뽑으셨는데 어떤 대지는 B 건축사님이 더 잘 뽑으시고, 그게 무조건 한 사람이 무조건 잘하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좀 여러 군데 설계를 의뢰하실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허가 서류 및 절차 관련해서는 허가 접수를 하게 되면 구청 협의부서에서 지금 현재 17개의 부서를 적어놨는데, 각 부서별로 승인이 떨어지면 그 승인을 모아서 전체적으로 이 도면이 허가가 됐습니다 하고 허가서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설계사무실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가 있다고만 보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계 도면이 허가가 나게 되면 그 다음에 진행하실 절차가 철거인데요. 철거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은행에서 토지담보대출을 받을 때 건축물이 없어야 땅만 있었을 경우에 대출을 해주는 경우가 많아서 대지를 매입함과 동시에 철거를 먼저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설계를 하시기 전에.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철거는 철거를 하시기 일주일 전에 철거 신고를 하게 돼 있고, 이건 철거 회사에서 해주는 거죠. 철거 같은 경우에는 신고 대상과 허가 대상, 심의 대상이 세 가지로 크게 나뉘는데, 건축물관리법 제4장 건축물의 해체 및 멸실, 여기에서 보시면
허가 대상과 심의 대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짓는 주택 규모 같은 경우에서는 대부분 신고로 진행이 되시고요. 가끔 가다가 지자체마다 제 경험상으로는 영등포구가 좀 까다로웠는데 보통은 5층부터 심의 대상으로 돼서 심의 대상이 걸리게 되면 서류 준비하는 데만 4주 정도 소요가 되고 심의 서류도 외주를 맡겨서 진행을 하는데 보통 1,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영등포의 경우는 3층만 돼도 심의 대상으로 걸려서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고 기간도 많이 걸리고 지자체마다 다르니까 해체 신고를 해보고 지자체 방침에 따라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해체를 하실 때 건축주가 해주셔야 될 부분은 전기, 수도, 가스, 정화조 청소에 대해서 철거하기 전까지 사용하셨던 사용 요금을 납부하시고 그 다음에 한국전력, 수도사업소 그리고 가스공사에 제가 건물을 철거할 거니 저희 집에 전기 공급을 중단해 주세요, 수도 공급을 중단해 주세요, 가스 공급을 중단해 주세요 하고 계량기를 반납하는 거, 그게 건축주가 해주셔야 되는 역할인데 일반적으로는 요금 정산하고 해체하겠다고 신고만 해주시고 계량기 반납 같은 거는 다 업체에서 다 해줍니다. 그리고 해체 후에 정말 중요한 게 해체가 완료되고 나서 멸실 확인서를 가지고 구청과 등기소에 가셔서 구청에서는 건축물대장에 말소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등기소에서는 등기부등본상 말소 신고를 하셔서 건축물을 30일 이내에 깨끗하게 지우셔야 과태료 50만 원이 없습니다. 만약 30일이 경과하게 되면 과태료가 50만 원이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체 및 멸실까지 진행이 완료가 됐으면 다음으로 진행해야 될 게 토목인데요. 토목공사 같은 경우에는 새로 지으실 건물에 지하가 없으면 해당이 안 되시고요. 작년에 홍수가 나고 나서부터 지하에는 주거 용도로는 허가를 안 내주는데 상가 용도다 뭐 그렇게 지하를 파실 경우 토목공사를 하셔야 되는데, 토목공사를 하시는 목적은 내가 허가를 받고 공사를 한다고 해서 땅을 그냥 파버리면 옆집이 무너지겠죠. 그래서 옆집이 무너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하에 내 땅을 파기 전에 안전하게 벽체를 세운 다음에 땅을 파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토목공사를 실시하기 전에 최근 들어서 유치원이 무너진다던가 아니면 철거 때 어느 지역에 무너진 현장이라든지 아니면 아파트가 일부 붕괴된 사건이라든지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토목에 대해서 작은 소규모 공사에서도 서류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어요. 최근에 늘어난 서류들을 소개를 해드리면 먼저 안전관리계획서인데요. 안전관리계획서는 작성하는데 약 2주 정도 소요되고 이것도 보통 외주로 맡기는데 비용이 약 35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2주 정도 소요가 돼서 안전관리계획서를 완성을 해서 구청에다가 저희 현장은 이렇게 안전하게 공사를 하겠습니다 라고 구청에 제출을 하면 구청에서는 다시 그 안전관리계획서가 제대로 작성이 됐는지 검토하는 수행기간을 입찰로 올려요. 그러면은 입찰을 올리면 랜덤으로 낙찰받은 회사가 저희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가 현실적으로 타당한지를 검토해서 적정 여부가 판정이 되는 데까지 또 2주 정도 소요가 되고요. 이때 비용이 약 2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 계획서가 적정하다고 판정을 받았을 경우 적절이나 뭐 보완이나 아니면 뭐 조건부 적정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판결이 나오는데 적절하다고 판정이 나왔을 경우에 공사를 수행하게 되는데, 이때 공사를 수행할 때 또 이 안전관리계획서대로 공사를 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수행기간이 나와요. 이것도 구청에서 랜덤으로 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이제 저희 현장에 배치를 시켜주는데 수행기관에서 나와서 검토를 하고 보고서를 만들어주는 비용이 700에서 9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공사가 좀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토목감리를 지정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토목감리가 지정이 되면 비용이 약 200만 원 정도 또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지하가 있을 경우에 굴토심의를 받게 되는데, 굴토심의도 마찬가지로 보고서를 외주업체에다가 의뢰를 하게 되고 토목설계업체에서 토목설계를 한 다음에 구청에 심의보고서를 제출을 하면 심의 날짜가 보통 한 달에 한 번 또는 2번 열리는데요. 그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심의를 받고 적정하다고 판단이 나오면 그때부터 공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심의에 들어가는 내용이 내 땅의 상태가 어떤지 지질을 조사하고요. 그 지질에 따라서 굴토 도면을 작성하고 한국전력, KT, 가스사업소, 수도사업소에 업체에서 방문을 해서 내 땅 밑에 지하 매설물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땅에 매설물이 없을 경우에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추가로 비용이 발생할 요소가 있는데요. 만약에 굴토를 하는 중에 안반이 나오게 되면 지질 조사를 하긴 하지만 내 대지에서 한 군데나 2군데 정도 뚫어보고 땅의 상태를 확인하기 때문에 내가 뚫지 않았던 땅에서 안반이 나왔다. 이런 경우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돌을 깨는 비용이 또 추가로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 땅의 지반이 너무 연약했을 경우에 이거를 기초를 보강하는 보강 작업을 하게 되면
또 추가 비용이 발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철도안전법 제45조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이라는 법규를 보면 지하철 철도 노선에서 30m 이내 굴착 행위를 할 경우에는 지하철하고 협의를 보게 돼 있어요. 만약에 지하철 협의 대상이 걸리게 되면 최근에 진행을 해보니까 지하철 영향평가 보고서 외주만 맡기는데 2,700만 원이 소요가 됐고요. 지하철이 가까우면 역세권이라서 좋은 점도 있지만 추가로 그만큼 내셔야 되는 비용도 늘어나게 돼서 이 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3년 전까지만 해도 여기 첫 줄에 보시는 안전관리계획서 이 하나밖에 없었는데요. 나머지 것들이 다 3년 사이에 생기면서 굴토를 했을 경우에 서류 비용이 굉장히 늘어나서 재수없는 경우에 서류값만 거의 1억 가까이 들어가게 바뀌었는데 이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땅을 파시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 지상층만 세워서 공사를 하시는 게 유리한지 판단을 해보고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판단이 안 되실 경우에는 저희 같은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셔서 한번 상담을 진행해보시고 진행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건축공사를 하기 전에 들어가는 필요 절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간략하게 요약해드리면 먼저 처음에 설계를 의뢰하시고 설계에 대한 허가가 완료되시면 철거를 진행하시고 철거가 완료되시고 나면 토목공사를 진행하시는데 과거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철거와 토목에 관련된 서류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랑 공사 계약을 하시면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부터 공사가 바로 들어갔었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서류 작업이 많아지면서 공사를 계약을 하셔도 4개월 정도 뒤부터 공사를 시작하게 되니까 이 점을 참고하셔서 공사 기간을 계획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